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인천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또 인천이음 플랫폼 운영권에 대한 수수료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국감에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진행한 대체 매립지 공모에 참여한 곳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용 연장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재 매립 중인 3-109가 꽉 차도록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자 합의 조항 때문입니다. 환경부나 서울시나 경기도가 몇 번 더 하겠지만 공모를 몇 번 더 하겠지만 안 되면 또 인천시한테 그 사자 합의의 그 부속 조항인 대체 매립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수도권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까지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걸 가지고 또 읍수를 하겠죠. 읍수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 시장은 사용 종료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026년 이후 수도권에선 쓰레기 직매립이 불가능하도록 법이 바뀐 만큼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대안을 찾게 될 거란 설명입니다.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그 사자 협의가 효과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에 쓰레기를 갖다 묻는 거는 불법 행위로 이미 법제화가 됐습니다. 결제액 4조 원을 돌파한 지역화폐 인천이음은 플랫폼 사업자 선정과 재계약 방식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업이 당기순이익이 한 9배가 거의 1,000억 가까이 마이너스인 기업입니다. 저 같으면 일단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가 되게 좀 궁금하고요. 계약서가 1년마다 재갱신될 때 기업에는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조항이 충분히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인천이음 결제액은 플랫폼 사업자 계좌로 들어가는 상황.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법이 강화되면서 시는 운영 대행사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용역을 했던 이유도 이제는 코나이를 무조건 단독으로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심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개 경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겁니다. 전국 상위 수준인 지방세 체납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방세 부분이요, 체납이요. 네. 지금 전국 기준으로 보니까 경기, 서울, 경남, 그다음 인천이에요. 지금 그 고액 체납자도 굉장히 많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걸 굉장히 역점을 두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 제가 취임했을 때 대비해서는 한 429억 정도 줄이곤 했습니다만은 전담반이나 또 이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또 명단 공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과감하게.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상황들 고려해 인천시청이 아닌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BTV 뉴스 이형구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전국을 잇는 제2공항철도 건설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죠.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내년 대선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유수 공항과 달리 전국을 잇는 고속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된 제2공항철도. 숭이역에서 인천역과 하늘도시를 거쳐 화물청사역까지 있습니다. 개통할 경우 목포까지 2시간 55분, 부산까지 3시간 18분이 소요되고 강릉까지 2시간 17분이면 도달할 걸로 예측됩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진행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서 BC 비율은 0.75로 나왔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의 선정 기준인 0.7을 넘어섰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엔 빠진 상황. 국정감사에서 재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앞으로 인천 국제공항이나 그 주변이 엄청난 발전의 가능성 또 확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하셔서 특히 이 대선 전국에서 대선 공약을 한다든지 또 다른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인천시가 선정한 대선 공약 20선에는 인천공항을 잇는 고속철도로 GTX-D Y자 노선이 포함됐습니다.
제2공항철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데 박 시장도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좀 의원님만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러면 양 의원은 향후 동해 북부선과 연계할 경우 경쟁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역에 와서 수인선 거쳐가지고 월곶에 와서 네. KTX 광명역, 판교, 원주, 강릉까지 가고 현재 지금 강릉에서 제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강릉에서 속초 제진까지 가서 거기서 바로 원산으로 가서 네. 저 두만강까지 간다면 네. 이건 아주 의미 있는 특히 그 세계 최고의 국제 공항을 네. 끼고 있다는 점에서 예.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고 또 필요하면 뭐 저를 포함해서 국회에서 뜻 있는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동 국회의원도 인천발 고속철이 꾸준히 운행되고 강원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며 인천지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빠진 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제2공항철도 건설 사업. 국정감사에서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최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통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는데요. 인천시의회에서도 공항 통합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선 이 결의안이 부결됐는데요. 면밀한 검토와 인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된 인천 김포공항 통합추진 촉구 결의안. 결의안을 발의한 박정숙 시의원은 두 공항을 통합하면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경제권을 중심으로 항공산업 메카로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제2공항철도 건설 추진 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포공항을 폐쇄하고 인천공항과 통합시키게 된다면 제2터미널의 확장과 제4활주로의 건설로 성장을 해온 인천국제공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우리 인천은 MRO 사업을 비롯한 항공 관련 산업의 직접화를 통한 공항 경제권이 확대되어 우리 인천의 산업을 자동차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항공산업 중심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 김포공항 통합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공항 통합 논의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히려 김포공항이 있음에도 인천공항이 확장되고 발전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김포를 떼온다고 해가지고 김포만큼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에 있는 주변 상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권들이 있는데 이것들까지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와 저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두 공항이 통합할 경우 소음 등 주민 피해도 우려된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금 김포공항이 있으므로 서울과 경기도는 약간 여러 가지 소음 피해를 입고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인천공항으로 공항이 통합이 되면 소음 피해는 자유로울 수가 있죠. 반면에 인천 지역은 피해가 그만큼 늘어나겠죠. 무엇보다 인천 김포공항 통합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일단은 특히 해당 지역이 되는 영종 주민들의 어떤 공론화 작업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촉구 결의안이든 건의안이든 그렇게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인천 김포공항 통합 촉구 결의안은 논란 끝에 결국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에 닥터 헬기가 도입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응급의료 취약 지역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동 요청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출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전남과 함께 전국 최초로 인천에 도입된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 헬기. 출동 요청 중 절반 가까이는 출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 지역 닥터 헬기 출동 요청은
1365건이 접수됐지만 그중 47%인 641건이 출동 기각 또는 중단됐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출동 기각 중단 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닥터헬기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출동 기각 중단 사유를 보면 기상적 요인이 335건으로 가장 많고 의학적 요인 119건, 임무시간 부족이 10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기상적 요인 등으로 인한 출동 기각 중단 건수는 줄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운항 검토를 비롯해 운송 거리를 단축할 수 있도록 계류장 지정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계류장은 김포공항에서 부평구 일신동 항공부대 안으로 옮겼지만 전용 경납고가 없는 데다 소음 피해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 허의원은 소방헬기, 해경헬기 등과의 6회공 응급체계 네트워크 구축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의 환자 이송률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닥터헬기가 영종도 소방항공대에서 출발할 경우 기존 가천대 길병원에 비해 평균 12.6km, 약 5.7분을 단축할 수 있고 을왕리에 응급의료센터를 신설해 닥터헬기를 운영할 경우 평균 21.7km, 약 17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에는 민자터널 3곳이 있죠. 이용하면 편리하긴 한데 통행료를 내야 해 출퇴근길에 매일 오가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최소 비용 협약에 따라 혈세를 지원하는데 새 터널에 보전한 돈은 2,400억 원이 넘습니다. 혈세 먹는 하마란 지적을 받는 이유인데 내년 4월에 문학터널부터 무료화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연수구와 미추홀구를 잇는 문학터널. 도심을 빠르게 연결하고 제2경인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돼 시민들의 교통 편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신 1.5km의 터널을 이용하려면 소형차 기준 800원의 통행료를 냅니다. 부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주영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MRG와 최소 비용 보전 제도로 문학터널 사업자에 지원한 돈은 649억 원에 달합니다. 터널 건설에 813억 원을 투입했는데 통행료와 별개로 건설비의 80%를 지원받은 셈입니다. 만월산 터널은 이보다 더 많은 992억 원을, 원적산 터널도 804억 원을 보전했습니다. 민자터널이 혈세 먹는 하마란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다행히 내년에 문학터널부터 무료화됩니다. 2002년 4월 개통한 문학터널은 20년간 유료로 운영한 뒤 기부 체납하기로 협약해 내년 4월부터 인천시가 관리하게 됩니다. 인천시는 요금소를 철거하고 그 여유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활용 방안을 찾는 공모에 20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는데 이 중 심사를 거쳐 9건을 채택했습니다. 시민들의 아이디어는 문학터널 구조 개선 때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은 2030년까지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제2인천의료원 건립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연수구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주민들은 성명을 내고 응급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연수구 의회는 제2인천의료원 유치를 위해 집행부가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구민 40만 명이 거주 중인 연수구. 현재 연수구에서 이용 가능한 응급병원은 나사렛병원 한 곳뿐입니다. 지역에선 응급의료 공백을 위해 제2인천의료원을 연수구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12일 연수구의회 5분 발언에서 유상균 의원은 제2인천의료원을 연수구에 유치하기 위해 연수구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8월 인천시가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협의회 15명 중 연수구를 대표할 만한 구성원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가 시립병원을 의료 수요가 급한 연수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설립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연수구청장과 국회의원, 지역 시의원 등 이 자리에 우리는 40만 국민 앞에 깊이 반성하고 시립병원 유치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 최숙경 의원은 연수구의 제2인천의료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내놨습니다. 인천 적십자병원을 제2인천의료원으로 활용하자는 것. 이제 우리 연수구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019년 인천광역시가 진행한 용역의 경우 지자체 일반 병원을 매입할 법적 근거가 없기에 실질적인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금은 어느 때보다 매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제2인천의료원 유치를 위해 연수구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구의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연수구 지역 15개 주민자치협의회도 제2인천의료원 유치를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구민들도 나서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영종에서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공사가 지난해 3공구부터 착공했죠. 해상 구간인 1,2공구도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시공 예정사와 지역 건설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의 하도급률을 70% 이상 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첫 삽을 뜬 제3연륙교 3공구 현장. 무량장과 해상 준설 등 우선 시공부는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해상 교량 구간인 1공구와 2공구는 오는 11월까지 보완 설계를 거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제3연륙교는 4.68km 길이의 왕복 6차선 도로로 건설됩니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는 물론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전망대도 건설됩니다. 시공 예정사는 세계 최고 기술을 접목한 인천의 랜드마크로 건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최고의 강철인 포스코 기가시티를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교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주탑에 생기는 그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게 세계 최고 높이가 됩니다. 인천을 빛내는 그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저희들이 반드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3연륙교 1,2공구의 건설비는 5,967억 원. 시공사와 지역 건설업체는 만남의 장을 열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제3연륙교의 하도급 중 76% 이상을 인천 지역 업체에 맡긴다는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 민관 공사의 하도급률이 25%인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국제 대기업들이 지금 이제 바이오서부터 수소산업서부터 항공산업서부터 이렇게 다 투자를 하시는데, 그게 인천 지역의 좀 경제 활성화와 좀 연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면 종사자들 말씀이 우리 인천 업체들이 너무 배제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도급도 이런 데 신경 쓰시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30분 안에 주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공사는 2025년 9월 준공해 시험 운행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P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올해는 14 남북 공동선언 1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천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화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해 평화 특별기간을 운영 중인데요. 통일부와 함께 실향민을 태운 망향배를 시범 운항했습니다. 망향배는 접근이 통제됐던 교동대교 인근까지 이동해 실향민들의 아픔을 달랬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향민 20여 명이 조심스럽게 배에 오릅니다. 실향민을 태운 배는 강화 성모도를 출발해 북녘과 가까운 교동대교 근처 해역까지 이동합니다. 눈앞에는 꿈에 그리던 고향이 보이지만 갈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우선 자기 성을 바꿀 수가 없고, 자기 고향을 바꿀 수가 없고, 자기 출신 학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고향이라는 것은 항상 내 마음에 현재도 거기에 어디 고개 넘어고 그 심리가 되는 그 고르다니면서 그걸 달구짓하고, 비 오는 날은 할아버지가 달구짓하고 가서 애들 키워주고, 또 날 좋은 날은 안 가고, 그런 추억이 생각나고. 교동도 쪽으로 이제 배가 향하고 있는데, 다 멀리 보이는 산이 아마 털미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려서 저 털미산에 가서 쌀이를 채취에다가 그 염통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고기를 잡아먹던 생각이 오늘 유별나게 또 생각이 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를 염원하며 바람개비를 날려보는 실향민들. 한없이 고향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먼발치에서나마 고향 땅을 바라볼 수 있음에 그리움과 이산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봅니다. 하루밖에 남북 통일들이 와서 고향에 한번 들어가서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인천시와 통일부가 실향민을 싣고 오가는 망향배 시범 운항에 나섰습니다.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 서해로 흘러가는 한강하구는 정전협정 당시 민간 선박의 항해가 보장된 중립수역입니다. 하지만 남북 군사대립으로 지금까지 선박의 이동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실향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고향의 마을이 보이는 곳까지 같이 운행하게 된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이 행사의 큰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정부와 협력해 한강하구 수역이 민간에 개방돼 평화 공간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시범 운항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실향민들과 함께하는 또 한강하구의 그 평화 의미를 새기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실향민은 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향민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며 하루빨리 평화의 시대가 오길 기원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난달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던 FC 남동구민 축구단 지원 조례 개정안이 10월 임시회에 재상정됐습니다. 축구단은 조례안 통과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의회 내부에서도 상임위의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됐던 FC 남동 구민축구단 지원 조례 개정안.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선 구 예산 낭비 등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남동구 예산으로 남동구 축구단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1년에 단 몇 번, 몇십 번 뛰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12일 개회한 제275회 남동구의회에서 FC 남동 축구단 지원조례 개정안이 다시 논의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축구단 지원조례의 효력을 2년 더 연장하는 겁니다. 남동구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지원 기한을 아예 삭제하려 했다가 구의회 반대에 부딪히자 한시적으로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해 제출했습니다. 오는 19일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FC 남동 축구단은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구의회 설득에 나섰습니다. 지난달엔 축구단 존치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조례 통과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구의회 내부에서도 축구단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남동구의회 유광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계산을 넘어 공정한 심사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적 편견이나 정치적 계산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남동구를 연구로 하는 축구단은 분명한 지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조례를 만들어준 취지와 그간의 성과를 볼 때 정당한 평가를 받은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개정안이 이번에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남동구의 축구단 예산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남동구가 축구단 한 해 운영비의 절반 가까이를 지원해온 만큼 구단의 존폐 위기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남북권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적십자병원의 응급실이 문을 닫은 지도 벌써 3년이 되어갑니다. 공공의료 공백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큰데요. 적십자사가 최근 인천 적십자병원의 응급실 재개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1956년 문을 연 인천 적십자병원. 지속적인 경영 적자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2018년 결국 응급실 문을 닫고 병원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듬해 장례식장을 신축해 위탁 운영하는 등 자구 노력을 통해 경영 효율화에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폐쇄로 인한 지역 공공의료 공백으로 주민 불편과 지역사회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인천 적십자병원이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응급실 재개소를 위한 리모델링 예산 30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응급실 공간을 넓히고 음압병실 2기를 설치해 내년 7월 운영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응급실 전문의 4명은 신규 채용하고 간호인력 10명은 원내 순환 배치를 통해 충원할 예정입니다. 진료 기능 회복을 위해 진료 과목도 확대합니다. 응급실 연계 진료과를 우선 확충해 현재 4개 진료과에서 신경외과, 일반외과, 응급의학과 등 4개 과를 추가 개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병원 측은 운영 적자분은 인천시, 연수구 등 지자체 지원과 인근 대학병원 협력, 자체 모금 활동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일정이 겹치면서 처음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가 실시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만 75세 어르신은 5일부터, 만 70세 이상은 12일, 만 65세 이상은 14일부터 독감 무료 접종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이나 국번 없이 1399번인 콜센터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내년 2월 28일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자치구 자체 콜센터를 통해 대리 예약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간격과 상관없이 접종할 수 있으며 당일 등록해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작년까지는 사전 예약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코로나 접종을 사전 예약을 하면서 이제 혼선 방지, 사고 방지하려고 사전 예약 시스템을 65세 이상 어르신한테는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린이 예방접종의 경우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1차는 2월 28일까지 사전 예약 없이 병원 등을 방문해 접종을 받으면 됩니다. 2차는 4월 30일까지로 이때는 자치구나 정부 위탁기관을 통해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임신부의 경우 4월 30일까지 임신 확인서와 산모 수첩을 소지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종로구에는 어린이 예방접종과 관련해 관내 위탁 의료기관이 31곳 있습니다. 또 만 14세에서 64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무료 접종할 수 있는 곳은 47개소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인천연구원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연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인천이 전국 특광역시 중 화물차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 비율과 사망자 수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화물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공항망과 대규모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인천시는 서울시 다음으로 화물자동차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화물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9년 발생한 교통사고의 화물자동차 사고 비율과 부상자 수 비율은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한 34명으로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많아 사망자 수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화물차대 사람 사망사고의 절반이 넘는 61.5%가 주거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 화물차 통행금지 구역에서도 차대차 사고보다 차대 사람 사망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연구원은 겨울철 도로 결빙, 비로 인해 젖은 노면, 불법 유턴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천연구원은 지역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인천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단속과 주차구역 확보와 같은 화물차 관련 정책 시행과 수립해둔 계획의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존에도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수립된 계획 같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그런 것이 빠른 시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 3월 중구초등학교 앞 초등생 화물차 사고에 이어 송도 909 화물주차장 조성사업 보류 등 계속해서 화물차 관련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 결과로 인천시가 실질적인 화물차 관련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김포 왕릉 조망권 구역에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이 진행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철거하라는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는데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문화재청장은 법과 원칙대로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내년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사는 중단된 상황.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건설사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이 위치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400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동은 19개 동입니다.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 현재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건설인데 2021년 5월에 알았다고 하는 문화재청의 그 해명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하십시오. 그 보고 드린 것처럼 5월에 저희가 알게 된 건 사실입니다. 국감에서는 해당 아파트 건설 문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문화재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자칫 전면 철거나 부분 철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11일까지 해당 건설사들로부터 환경 개선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난달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던 부평구 보건소의 청년 공무원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과도한 보건소 노동자들의 업무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방역 최전선에 있는 코로나19 담당 공무원들이 과로로 목숨을 잃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코로나19 담당 공무원의 과로사 재발 방지 대책을 인천시에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업무를 맡던 부평구 공무원이 자택에서 목숨을 잃은 건 지난 9월 15일. 해당 공무원의 월 초과 근무 시간은 100시간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상황. 이들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인천시가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인천 코로나19 담당 공무원의 과로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인천 보건소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를 지적했고 하지만 이런 비극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인천형 방역 이제 전환할 시기라고 보는데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간을 서울 경기와 다 맞추고 이런 절차들을 하고 인원 충원 같은 것도 기간제라도 그 부족한 데는 반드시 메꾸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원 충원도 착실히 하고. 한편 이날 노조가 발표한 보건소 노동자 업무 실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25%가 월 초과 근무 시간이 8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 업무 중 가장 힘든 사항은 악성 민원 응대와 인천시의 과잉 대응, 일방적인 업무 지시가 62%와 61%로 집계됐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 산행에 나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준비 없이 무작정 산에 올랐다간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가을 산행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위기 대처 방법을 권예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리산 태일봉 인근에 헬기가 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남성을 끌어올립니다. 지난 3월 산을 내려오다 발목 부상을 입은 50대 남성은 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날이 선선해지는 가을 단풍철에 집중되는 산악사고.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악사고 5,800여 건 가운데 33%가 가을철인 9월과 11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설이나 이슬이 맺히기가 쉽거든요. 이 때문에 낙엽이 미끄럽게 되고 또 그런 이유로 실족 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가을은 낮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길을 잃고 조난당하는 일이 생겨요. 가을철은 해가 짧아져 길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몰 2시간 전엔 산행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악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본인에게 맞는 등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행 중 뱀이나 벌 등에 쏘이거나 물렸다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고 전화를 할 경우에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 안내 표지판이나 국가 지점 번호를 볼 수 있어요. 신고할 때 알려주시면 저희 구조대가 보다 신속하게 신고 장소로 출동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해진 탐방로를 지키고 비상용품과 안전장비를 챙기는 등 산행 시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강화군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 호흡곤란에 빠진 손님을 주인이 응급처치로 살려냈습니다. 식당 주인은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빠른 대처 덕에 소중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저녁 강화군의 한 식당. 한쪽에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손님이 음식을 먹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건데 식당 주인이 등 뒤에서 허리에 양팔을 두르고 힘껏 당깁니다. 이물질을 빼내기 위한 응급처치가 이어지지만 점점 의식을 잃고 주저앉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되는 응급처치. 약 2분간 응급처치가 이어지자 다행히 손님은 의식을 되찾고 일어섭니다. 손님을 살린 식당 주인은 의용소방대로 활동 중인 한득수 대원. 평소 배운 교육 덕에 소중한 목숨을 구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제 교육을 엄청 자주 교육을 받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냥 인공호흡이나 그런 거 다 자주 배우니까요. 예. 그런 일은 안 일어나면 좋은 거지만 혹시 일어나면은 제 주변에 일어나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된 것 같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남성은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한득수 대원은 앞으로도 소방대원을 도와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통계청이 9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6개월째 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우유값과 전기세 인상으로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NRB 이하영 기자입니다. 9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8월 대비 0.5% 오른 108.83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5%나 오른 수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 4월 이후 6개월째 2%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3.7% 상승했는데 채소 가격이 내리면서 농산물은 0.6% 하락한 반면 명절 수요 증가 등으로 돼지고기와 달걀 등 가격이 상승하면서 축산물은 13.9% 올랐습니다. 공업제품은 석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3.4% 상승했습니다. 국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휘발유는 21%, 경유는 23.8% 등 석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의 경우 전기료는 내렸지만 상수도료와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번 달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개인 서비스, 집세 등 서비스 그리고 축산물, 과실 등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2.5% 상승해서 2% 중반의 오름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우유값과 전기료가 인상되면서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주택 경매 시장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감정 가격과 비교한 낙찰 가격을 뜻하는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빌라는 한 달 만에 10%포인트나 치솟았습니다. 박희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수도권 지역의 빌라 낙찰가율은 89.7%로 불과 한 달 사이 1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경기는 82.7%로 전월보다 5.3%포인트 뛰었고 서울은 13%포인트 넘게 올라 97.9%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와 매매값이 급등하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이 빌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파트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상당히 좀 오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뭐 상대적으로 이제 진입 장벽이 낮은 아파트보다는 빌라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아파트와 덩달아서 이 낙찰가율이 계속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의 낙찰가율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107%를 넘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는 115.4%로 한 달 사이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기준금리 인상 예고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 당분간 경매 시장의 열기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인천의 대표 축제 부평 풍물대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흥겨운 풍물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자리인데요. 아쉽게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올해 축제는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시민들을 위해 전 공연을 온라인으로 중계한다고 하는데요. 풍물의 흥겨운 가락을 함께 즐겨보시죠. 북인천 방송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흥겨운 풍악이 청명한 가을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부평 풍물 대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고유제 현장. 고유제에 참석한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또 훌륭한 공연팀들이 다양한 공연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봐주시고 부평 풍물 대축제에 함께 동참하셔서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국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풍물단이 한데 어우러져 흥겨움을 뽐내는 부평 풍물 대축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모든 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지역 풍물단의 공연은 물론 개폐막식 등 모든 공연을 유튜브를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고유제 역시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부평구 축제위원회는 현장의 열기를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비대면으로 준비한 것 중에서 우리 동풍물단의 역할이 아마 큰 활약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거를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부평 풍물대축제. 오는 17일까지 흥겨운 풍악이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